오토데스크 인프라웍스 2019 신기능 소개에 대한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오토데스크 공인 총판 바우데이터 기술팀 이정아입니다. 금일 진행되는 웨비나에서는 신기능 소개에 대해 초점을 둔 만큼 기존 인프라웍스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는 가정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웍스는 그동안 인프라스트럭처 디자인 스윗이라는 오토데스크 수입 제품에 포함되어 독립적인 소프트웨어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출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 후로 인프라웍스 360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경되면서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로 리뉴얼되어 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인프라웍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리 잡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토캐드 기반의 제품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버전으로 출시가 되는 반면에 인프라웍스는 2018 버전을 기준으로 2개월에서 7개월씩마다 한 번씩 리뉴얼돼서 업데이트된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2019 버전의 새로운 기능을 중심으로 2018 버전 업데이트 버전에 대해서도 새롭고 유용한 기능들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프라웍스 2019 새로운 기능에 대한 리스트와 2019 또는 2018.2 이하 버전의 사용 불가능한 기능 리스트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 리스트들은 한번 눈으로 읽어봐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019 버전의 업데이트된 기능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크게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로드, 콜라보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 컨셉의 새로운 기능이 출시가 됐고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인프라웍스 2019 버전에서부터 인프라웍스의 클라우드 공간, 웹뷰, 모바일 앱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 중 인프라웍스의 클라우드 공간 기능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프라웍스는 2019 버전부터는 인프라웍스의 클라우드 공간에서의 저장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기존에는 나의 클라이언트 PC에 스컬라이트 파일과 같은 이름의 데이터 폴더로 구성해서 저장을 시키거나 이렇게 시킬 경우에는 집 모양 아이콘으로 표시가 됐었죠. 또는 인프라웍스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공간에서 저장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요. 이렇게 클라우드 공간에서 저장하는 방법은 구름 모양의 아이콘이 좀 표시가 됐었습니다. 2019 업데이트 기능 중 3번 콜라보레이션의 빔360 덕스와 연계하는 기능이 새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클라우드 공간에 저장하는 기능이 없어졌는데요. 이 기능은 2019 버전 이상부터 지원이 안 되는 기능으로 하위 버전에서는 아직까지는 사용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인프라웍스 2019 새로운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새로운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리스트를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빔360 덕스를 통한 새로운 모델 저장 경로 기능. 두 번째는 로컬 캐시 삭제라고 하는 리무브 로컬 캐시 옵션 기능. 세 번째는 등고선 및 라벨 표시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등고선 및 라벨 표시 기능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미지를 보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빔360 덕스를 통한 새로운 모델 저장 경로 기능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은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을 확인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방금 PPT 앞장에서 인프라웍스 2019 버전부터 사용 불가능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이때 잠깐
빔360 덕스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언급했습니다. 인프라웍스의 클라우드 저장 기능이 없어지면서 인프라웍스 2019 버전에서부터는 새로운 모델 저장 경로로 빔360 덕스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로 출시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빔360 덕스가 대체 무엇인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우선 빔360에 대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빔360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을 드리자면 빔360이란 빔 프로젝트의 데이터가 설계에서 계획, 건설 및 운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빔360 안에는 그림과 같이 디자인, 글루, 빌드, 그 다음에 밑에 보시는 대로 빔360 닥스라고 하는 4가지 클라우드 서비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빔360의 베이스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바로 빔360 닥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빔360 클라우드 서비스는 빔360 닥스를 포함해서 별도 구매를 사용하실 수 있는 유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아까 전에 왔던 그 PPT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전반적인 빔360 닥스가 대략적으로 어떤 것인지 뭐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유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바로 액세스에서 직관적인 모델 저장 기능이 바로 그런 기능이 생겼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로컬 캐시 삭제 옵션 기능이 새로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프라웍스를 처음 시작하면 나타나는 홈 공간에서 내가 작업 중인 여러 모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기능들은 보시면 지금 PPT의 맨 밑에 있는 2가지 그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프라웍스 클라우드 공간에 저장시킨 모델에 대해서 맨 아래 빨간색 점선 박스로 하이라이트 표시한 것 같은 그런 빗자루 모양의 아이콘이 새로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캐시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능인데요. 캐시 데이터를 삭제함으로써 모델 초기화뿐만 아니라 인프라웍스 버전 업그레이드까지 초기화시키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39MB의 아직 캐시를 삭제하기 전 기능인 거고요. 이걸 클릭했을 때 오른쪽과 같이 캐시 기존에 이제 했던 것들은 날아가고 이제 35MB의 기본 기반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설명드린 인프라웍스 2019 새로운 기능은 컴포넌트 로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2019 버전에서 가장 많이 바뀐 것이 바로 이 컴포넌트 로드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일단 먼저 도로 계획 도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인프라웍스에서 도로 계획 도구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플래닝 로드, 두 번째는 디자인 로드, 세 번째로는 컴포넌트 로드,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었는데요. 첫 번째 플래닝 로드 같은 경우에는 모델 빌더에서 새로운 모델을 작성할 때 자동으로 작성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도로였죠. 두 번째 디자인 로드 같은 경우에는 시빌 3D와 같은 선형으로 호환되는 엔지니어링 데이터로 사용 가능한 도로로서 뭐 팔레트에서 스타일을 작성해서 적용을 하거나 도로 종단, 사면, 차로 수정이 가능하고 교차로 및 회전 교차로 생성이 가능했습니다. 세 번째 컴포넌트 로드도 2번 로드와 마찬가지로 시빌 3D와 선형으로 호환되는 엔지니어링 데이터로 사용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 종단, 사면, 차로 수정이 가능하고 교차로 및 회전 교차로 생성도 가능했다는 점에서
디자인 로드와 거의 동일했지만 작성 방법이 어셈블리 조립으로 사용자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디자인 로드보다 다소 복잡하거나 어려울 수 있지만 도로 횡단, 평경사를 검토하거나 개략적인 수량 리포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도로 작성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로드는 컴포넌트 로드보다 작성이 쉬운 반면에 11.3D와 선형이 이렇게 호환돼서 11.3D to 인프라웍스 또는 그 반대의 경우의 워크플로우 작업에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프라웍스에서 디테일한 계획 도로가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면 디자인 로드를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렸고, 저도 정기교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이제 컴포넌트 로드보다는 조금 더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디자인 로드 사용을 권장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인프라웍스 2019 이상부터는 도로 계획 도구에서 디자인 로드 기능이 없어지면서 플래닝 로드 또는 컴포넌트 로드 이렇게 두 종류만 남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로드가 컴포넌트 로드에 이제 합쳐졌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유로 2019 버전에서는 도로를 계획해야 하는 경우 컴포넌트 기능을 이용해서 도로 계획 작업을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기존의 디자인 로드를 작업했던 그 인터페이스를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맨 왼쪽에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맨 왼쪽 그림이 저희 2019 버전 이하 버전의 인터페이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이 2019 버전의 인터페이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 로드 기능들이 모두 없어지면서 더욱 간결해진 도로 계획 도구 메뉴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본 컴포넌트 도구에서 사용 가능한 라이브러리 개수가 총 28개로 확장되면서 도로 구성 요소 또는 도로 구성 요소를 조립한 도로 어셈블리 작업이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각각 표시되는 파트 부분도 추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은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컴포넌트 로드는 2018.2 업데이트 버전부터 작성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업데이트되었는데요. 왼쪽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PI 베이스드 모드로 설정한 후 3D 포인트로 직선을 작성하면 사용자가 설정한 설계 속도에 따라서 인프라웍스가 자동으로 곡선 구간을 계산해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엘리멘트 베이스 모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직선 구간과 곡선 구간을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설계자가 계획한 R값을 직접 입력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계획 도로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컴포넌트 로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컴포넌트 로드 중에서 설명드릴 것은 터널 구간인데요. 기존 2019 버전 이하 버전에서 터널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아마 저 스스로도 터널을 좀 작성할 때 좀 어렵거나 좀 손상되게 나타나는 이상하게 표시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이제 이번 인프라웍스 2019 버전에서는 이 파라메트릭 터널 부분이 좀 더 강화될 게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네, 우선 작성 방법에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컴포넌트 로드를 작성한 후 이제 터널을 추가를 하고 교량을 작성하는 방식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터널 세그먼트는 기본적으로 4가지 터널 단면만 우선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디자인 로드를 이용한 터널은 사실 결점이 많아서 작성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2019 버전부터는 터널 작성 방법이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로 넣진 않았지만 인벤터 2019 버전이라는 기계 제조 분야의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더 다양한 디자인의 파라메트릭 터널을 작성할 수 있고요. 이 부분도 인프라웍스 2019 버전과 호환성 관련 업데이트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특성창에서 인벤터 매개 변수 값을 변경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우선 이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프라스트럭처 모델러 플러그인 2019 버전을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또는 아까와 같이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인벤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그 터널 파라메트릭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인벤터 2019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겠죠. 일단 먼저 이 플러그인 2019 버전이 어디 있느냐? 인프라웍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오토데스크 어카운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업데이트 및 애드온 버튼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해당 모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 플러그인을 설치하실 때는 인프라웍스는 종료를 해주시고 설치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동단 뷰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내용이 조금 간단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계획고가 높게 계획된 도로를 이제 원클릭으로 지형 위에 드레이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제가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계획고가 기본 지형에 비해서 좀 더 높게 지금 표시가 됐죠. 네, 물론 동단도 지금 이렇게 표시가 계획고가 높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도로를 컴포넌트 로드를 선택하시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보면은 드래프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메뉴가 새로 생겼는데요.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원클릭으로 지형 위에 딱 붙어서 도로가 작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웍스 작업을 하시게 되면 기존 계획고가 조금 마우스 클릭 미스로 인해서 이상하게 되거나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의도치 않게 변경되는 이상한 계획고들을 바로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다가 또 표시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웍스와 11.3D 호환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기존의 11.3D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단의 메뉴바에서 그 삽입 탭에 들어갔었죠. 삽입 리본 탭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인프라웍스 모델을 가져갈 수 있게 한 개의 아이콘으로 구성이 됐었는데요. 11.3D 2019 버전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삽입 탭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오토데스크 인프라웍스라고 하는 그 탭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인프라웍스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보시면 인프라웍스 모델 열기라고 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이 기능을 통해서 보시면은 인프라웍스 모델이 닫기 전 최종 프로포저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위 버전도 생각을 해보시고 사용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뭐냐면 인프라웍스에서 11.3D로 가져올 때 데이터를 가져올 때 기존에는 그냥 지표면은 지표면으로 갖고 오거나 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형
그 객체로 가져오거나 이렇게 해서 끝났었던 걸로 확인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그 표시 설정의 옵션 설정에 따라서 표준 횡단과 코리더까지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기존 인프라웍스에서 이제 도로를 그린 거고요. 이거를 11-3D로 가져올 경우 위에 상단에 있는 표준 횡단과 코리더까지 같이 가져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호환성 관련해서도 계속 디벨롭이 되고 있기 때문에 11-3D와 인프라웍스에 같이 사용되는 그런 워크플로우 환경은 계속해서 좀 사용자분들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돼 나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프라웍스 모형 객체를 11-3D 도면 객체로 갖고 왔을 경우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갖고 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것도 따로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이 한번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형 지표면은 11-3D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핀 지표면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과 물령력이라던가 교량 이런 것들은 Z값이 있는 3D 폴리선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사용하시는데 문제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콜라보레이션 공유 뷰에 대한 기능인데요. 이거는 동영상으로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동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클릭을 해서 인프라웍스 모델을 공유를 하게 되면은 그 링크를 통해서 웹상, 웹 기반, 그러니까 익스플로어 또는 이제 크롬 기반으로 해서 인프라웍스 모델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오토캐드나 캐드 패밀리 기반으로서의 거의 비슷한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이런 기능도 이제 인프라웍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다음은 빔360 덕스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동영상으로도 한번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네, 왼쪽 상단에 빔360 덕스로 저장할 수 있는 아이콘이 새로 생겼죠.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빔360 덕스에 저장할 수 있는 경로를 갖다가 저장하게 되면은 이제 웹상 빔360 덕스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몇 가지 설계 변경을 한 부분도 한 개의 버튼으로 업데이트를 시키게 되면은 싱크 기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빔360에서도 같이 업데이트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버전을 또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는 버전 1으로 저장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 버전 2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수정했던 부분들까지 업데이트된 부분들까지 같이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멘트를 달거나 마크업을 하실 수가 있고 이거를 저장을 할 경우에 이슈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수정을 어떻게 했다는 거, 이렇게 다시 마크업을 또 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지금까지 인프라웍스 2019 버전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웨비나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